안녕하세요, 여러분.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.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의 인사이트 정보를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소파이의 주가가 앞으로도 좋지 않을 게 분명한데, 그렇다면 언제 오를 수 있으며 2022년도는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일단 전제 조건을 달면 2022년도는 큰 변수가 없는 한 주가가 좋지 않을 거라고 저 역시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학자금 이슈가 소파이를 짓누르고 있지만 이 학자금은 표면적인 이유라고 보시면 되고, 이 궁극적인 이유는 뱅크 차터의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두 손 모아서 뱅크 차터를 몇 개월간 기다렸던 건 수익성이 높은 대출을 소파이 예적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흑자 전환 시기를 더 빨리 할 수 있겠다. 이건 랜딩 클럽을 보면서 그렇게 예상할 수 있었는데, 이제는 이 부분이 꽤 늦춰진다는 게, 뱅크 차터는 되었으나 학자금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뱅크 차터의 효과를 보기 위해선 새로운 상품이 추가되거나, 물론 오래 걸릴 겁니다. 당연하겠지만 학자금 이슈가 없어지거나, 아니면 기존 개인 대출이 떡상하거나,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. 이 세 개 중에 한 개가 굉장히 어, 뭔가 소파의 성장을 이끌지 않는 한 당분간은 좀 어려울 수밖에 없고, 최근에 댓글로 이런 문의 남기신 분들 꽤 많습니다. 소파이는 다른 것도 있지 않냐? 라고 질문해 주신 분들 계신데,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소파이의 금융이나 테크 부분은 돈을 넣어서 성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. 이 이야기인즉슨 성장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선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022년도에 이 테크나 금융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렵고요. 못해도 2025년도쯤은 돼야 어느 정도 좀 비중이 있는 성장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대출이 제일 중요하다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.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뭘 하면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해보자면, 학자금 외에 새로운 대출을 출시하는 겁니다. 물론 2022년도는 조금 어렵겠고 2023년도쯤은 돼야 이 성과가 나오겠지만, 제가 그토록 이야기해왔던 자동차 관련 대출이 아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요. 다만 이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 브로커나 대출 영업 등등 세팅해야 될 게 많습니다. 홍보 채널도 다시 만들어야 할 거고, 여러모로 좀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어서 쉽지 않겠으나,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본금이 충분한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. 1분기 때 계좌 숫자, 예적금 계좌 숫자 공개될 겁니다. 그리고 예금, 적금 규모를 우리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, 또 성장성에서 꽤 유의미한 대출을 끌어올 수 있을 만한 이 예적금 관련 데이터가 확보가 된다면 어느 정도 행복회로 돌릴 수 있는 포인트가 약간은 생기게 되고요. 두 번째는 개인 대출이야 원래 꾸준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, 컨퍼런스 콜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주택대출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건 어떻게 될지 역시 1분기 실적에서 지켜봐야 할 것 같고, 가장 중요한 건 이제는 멤버 수, 계좌 수, 그리고 예적금 규모 등등이 중요해졌습니다. 물론 교차 판매 등등 중요한 거 많습니다만 이미 우리는 어느 정도 안 좋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.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건
그나마 이용자들이 얼마나 많이 빨리 확보되고 또 네, 예적금 계좌가 늘어나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랜딩 클럽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랜딩 클럽이 1년 동안 뱅크 차터를 넣고 이 은행으로서 업무를 하는데 현재까지 본다면 요거 잘 안 보이시니까 좀 크게 보여드리면 현재 예적금으로 3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이게 1년 동안 영업을 해서 만든 결과고 랜딩클럽의 시총이 1.5조입니다. 현재 이거 두 개를 기억해 두시고 물론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는 소파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입해서 볼 수 없을 거예요.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랜딩클럽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빨리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더 빨라야겠죠. 네, 얼마나 더 빨리 이 예적금 계좌를 늘리고 또 그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소파이에 만족을 하고 얼마나 많은 자금을 다시 대출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. 랜딩클럽은 작년 4분기 마감 실적을 발표하면서 총 대출이 약 10조라고 했습니다. 이 데이터들을 이제 소파이와 비교해 보면서 얼마나 많이 소파이가 수익성이 높은 대출을 하고 있는지 봐야 하는데 소파이의 실적이 네, 아마 1분기 실적에서 이게 얼마나 많이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것들이 그나마 좀 행복회로 돌릴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. 현재까지 랜딩 클럽이 많이 좀 회복을 한 게 맞습니다. 19년도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20년도에 많이 내려오고 21년도에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전체 매출은 2019년도와 21년도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. 다만 그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랜딩 클럽이 수익성 높은 대출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회사가 순익 부분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. 굉장히 좋아졌고 우리가 소파를 통해서 바라는 것도 이 모습이잖아요.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좋아졌는지 보면 되는데 이 랜딩 클럽이 여기 보시면 리테일 노트 이 어음을 발행했다고 하는데 이게 2021년이 19년도 대비해서 거의 4분의 1이 됐습니다. 한 25%쯤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어음이 어떤 거냐라고 본다면 랜딩 클럽이 이 P2P라고 해서 개인 간 대출을 중개하는 곳도 그런 대출도 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소매 채권을 구매할 수 있게 하면서 거기서 발생된 거라고 하는데 이걸 뱅크 차터가 승인이 된 후에 요거를 중단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후에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거기서 발생되지 않는 그러니까 예적금을 활용한 대출을 더 많이 해주면서 19년도 대비 21년도 매출은 큰 차이가 물론 한 10%쯤 증가했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순익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었습니다. 이렇기 때문에 그나마 좀 행복회로 돌릴 만한 건 이 부분밖에 없다.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예적금이 얼마나 많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정도로 이야기하고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이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랜딩클럽과 비교해서 소파이를 비교해 볼 날이 올 겁니다. 데이터 공개가 되면 그럴 겁니다. 네, 이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